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3일 동안의 연휴를 앞두고 있는 저녁입니다. 아주 넉넉한 시간일 것 같고요. 이같이 연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일 밤에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3일 쉬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차라도 있으면 한 잔 이렇게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차의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차는 홍차는 아닌데요. 홍차에 대한 얘기거든요. 역사라는 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같이 아주 작은 차에서 시작되면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얘기를 오늘 저녁에 나눌 겁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도무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같이 아편전쟁 같은 코미디 같다고 했는데 실제 코미디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됐습니다. 1662년, 오래됐죠. 그러니까 1662년에 포르투갈 공주인 캐서린이라는 공주가 영국의 이제 왕비로 결혼하게 되면 찰스 2세인데요. 찰스 2세와 결혼하게 되면서 포르투갈에서 이제 오는데 그 예물 중에 하나가 차였습니다. 그래서 차가 당시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겠죠. 금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귀중한 거였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어느 정도 가격인가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요. 영국에서 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캐서린은 왕궁에다가 군데군데 아마 한 3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만나야 될 그 귀부인들, 귀족 부인들이든지 왕족이든지 그렇게 하여간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아주 따로 예쁘게 마련해 놓고 그 자리에 내놓는 차가 중국제 홍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홍차를 마시기 시작한 게 1662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 차가 처음에는 이같이 귀중한 걸로 돼서 가격이 초기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제가 조사했는 이걸 보게 되면 차 1파운드에 당시에 16실링이라고 했는데요. 16실링 하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현대 가격으로 이제 바꿔본 거예요. 1파운드가 456g인데 456g의 차에 그런데 64만 원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나요? 이렇게 비싼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물로서 차를 가져올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겠죠. 그러면서 특히 귀부인들이 이같이 차를 마셔본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차인데 그 다음에 또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특히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공장 노동자들이 당시에 물을 마시면서 자꾸만 배탈이 나고 소위 말하는 수인성 전염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늘 했던 방식으로 특히 독일에서 그걸 많이 했죠. 그걸 맥주를 만들어서 이제 공장에서 음료수 대신에 마시도록 해줍니다. 그랬더니 역시 문제되겠죠. 왜 문제되나요? 맥주를 자꾸 마시다 나중에 취해서 사고 나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 이것도 마시게 할 게 아니다. 이러는 차에 점점 그 사이에 귀부인들만 마시던 차들이 영국 일반 사람들도 마시게 되면서 또 공장 노동자들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마시게 되는데요. 늘어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게 되다 보니까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영국의 차 수입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됐는가 깜짝 놀랄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1700년이 여기 첫 출발입니다. 이 부분. 예. 1700년이 여기 시작인데 100년 만에 1800년도가 요겁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얼마만큼 되는가 하면은 1700년에 40톤이었습니다. 수입하는 게 40톤인데 100년 만에 9375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늘어났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완전 치솟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영국의 많은 은화들이 당시는 이제 은이 돈 대신에 거래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많은 은들이 자꾸만 중국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영국의 뭡니까? 금고가 빌게 되는 형편이 됩니다. 워낙 차를 많이 마시니까. 그래서 뭘 팔 것 없나? 당연히 영국이 팔려고 여러 가지 노력해봤죠. 노력해봤는데 첫 번째 했던 게 이겁니다. 영국이 자기는 면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직을 해가지고 갖다 팔려고 보니까 안 입는 거예요. 왜 안 입는 거 하면은 특히 이 당시에는요. 중국이 어떻게 해놓는가 하면은 광저우, 중국의 저 남쪽이거든요. 광저우 외에는 외국 선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고요. 외국에서 교역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뭘 팔러 오더라도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공행이라 해서 중국 정부가 그걸 줍니다. 자격을 줍니다.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을요. 은으로 주고받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중국 정부가 딱 이렇게 제한시켜 놔놓고 거기에 차 팔러 온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저우 성이 있으면 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항구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이 묵는 자리는요, 아주 허름한 지역에 거기에서 묵으면서 거기에 이제 물건 들고 있다가 공행이 사러 나오면은 그때서는 이제 팔 수 있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저우는 날씨가 덥습니다. 남쪽이다 보니까요. 매우 또 습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면을 안 입죠. 왜냐하면 중국에 시원한 마가 있는데 삼배로 된 옷이 있는데 왜 그걸 입겠어요? 안 팔려요. 그래서 일단 면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시계를 팔아본다든지. 요즘 뭐 시계가 흔하지만 당시는 시계가 매우 고가였거든요. 일반인은 거의 살 수 없는 정도의 고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개 팔지도 못하고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영국에서 중국에 갖다 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비단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도자기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여기에 가서 별로 팔 것 없이 은이나 잔뜩 싣고 갔다가 은 주고 싸우는 건 고급 제품이에요. 비단, 도자기, 차 이런 고급들만 되니까 너무 무역 불균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뭘 할까 생각하다가 가만 보니까 당시에 약 대신에 사용하는 아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같이 아편으로 사용돼서 배 아플 때도 먹고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당시에 그렇게 아편을 사용했답니다. 영국 내에서도. 물론 의사들이 주로 팔고 약국에서 팔긴 하는데, 그래서 아편을 팔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꽁수를 씁니다. 어떻게 꽁수를 쓰는가 하면은, 아편을 영국 배가 직접 사가지고 영국이 갖다 팔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저쪽 인도 쪽에서 나는 아편을 거기에서 상인들께 팝니다. 그 상인들께 팔고 그 상인을 싣고 영국 배가 이쪽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 아편을 파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쪽 인도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 상인들이 가서 파는지 사실은 영국이 팔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아편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편을 파는데, 당시에 이 아편을 영국은 주로 차를 마실 때 한 방울 딱 들어가지고 그렇게 마시면은 이 카페인 것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또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비해서 이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아편을 갖다가 뭘 하는가 하면은 담배하고 섞어서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편이 굉장히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매우 강하게 돼서 안 그래도 담배 평소에 안 피던 사람들이 피게 되면 머리가 딩 돈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다 아편을 그렇게 해서는 얼마나 팽 돌겠어요. 그게 중독성이 이제 훨씬 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광저우 중심으로 해서 아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편이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군인들까지, 노동자뿐만 아니라 군인들까지 다 아편을 피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국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저쪽 인도 상인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중국 왕실에서 청나라거든요. 청나라 왕실에서 한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임칙서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광저우에 가게 되면은 임칙서가 있는 거기에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 엄청 잘 해놨습니다. 어쨌든 서양을 때려 부쉈다 이거죠. 그렇게 임칙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아편과의 아편 퇴치 운동 이거를 합니다. 그런데 임칙서라는 사람이 참 머리가 되는 게 제일 먼저 이 베이징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은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 편지가 직접 붙이는 거 아닌데 공개 편지를 하나 쓰는데 영국 여왕께서는 빅토리아 여왕인데 빅토리아 여왕께 편지를 씁니다. 당신네들이 이 같은 아편을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망쳐서 되느냐 이런 쪽으로 쭉 해서 우리가 이제 아편 퇴치 운동을 벌일 거다. 이렇게 하면서 호응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영국 빅토리아 여왕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아까도 말씀드린 붙이는 편지용이 아니라 공개시키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읽어봤을 때 맞아. 우리가 아픈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한 공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 영국 상인들이 영국에서 온 상인 이 상인들의 아편을 몽땅 뺐습니다. 몽땅 뺐는데 그 뺏은 아편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톤 트럭으로 해가지고요. 실었을 때에 1톤 트럭. 1톤 트럭으로 실었을 때 자그마치 트럭이 1200대 실을 주는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아편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면 그 많은 아편을 불에 태울 수도 없고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만은 석회하고 소금, 염분하고 섞여지면 아편 성분이 중화된다라는 것을 알고 바다 옆에다 큰 구덩이를 파고
소금물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아편을 거기다 막 때려 넣고 석회석 갖다 뿌리고 또 아편 넣고 뿌리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에 임칙서가 와서 한 아편을 퇴치하게 한 운동입니다. 이 일이 먼저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영국은 이렇게 됐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영국에서 나름대로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당시에 그 베이징에 가서 청나라 왕을 만나 보려고 하는데 참 이 청나라도 문제입니다. 세계관이 문제라고요. 미국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항상 중화민족에서 전 세계는 중화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딱 중간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조공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조공국이고 일본도 조공국이죠. 그렇게 조공국으로 보고 조공국 바깥에 있는 동그라미는 전부 다 오랑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저 멀리서 온 오랑캐가 왔으니까 아예 왕이 만나 주려고 하지를 안 하는 겁니다. 자그마치 이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 온 경우는요. 어떻게 배를 타다 보면 한 1년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왕을 만나러 갔는데 문제가 안 만나 주려 하는데 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왕을 만나는 의례를 앞두고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의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3번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왕께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생각했을 때에 무슨 소리 하나 우리 대영 제국이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네. 어디 대영 제국에 이걸 꿇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느냐 해서 못 만나고 갈등만 이렇게 합니다. 이러다가 끝끝내 만나는 걸 하기로 했는데 무릎 꿇고 그거는 하지 않고 절만 하는 걸 해가지고 왕께 만나가지고 간신히 왕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벌써 딱 얘기가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 중국은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잘 나오는데 니네들 왜 오랑캐가 뭘 이렇게 들고 왔는데 왜냐하면 선물을 잔뜩 들고 왔거든요. 심지어 어린이들 사용하는 인형까지도 가져가고요. 시계도 가져가고 뭐 하여간 이 공산품들 영국이 만든 공산품들을 선물을 잔뜩 가지고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퇴짜를 맞고 나옵니다. 그렇게 퇴짜를 맞고 나오게 되면서 영국 정부도 뭐 어떻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임칙서가 이렇게 하는 게 돼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영국에서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영국을 우습게 알고 이러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국 의회에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표결 대결이 벌어지는데 이때에 글래스턴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역사상에 이보다 더 부정한 전쟁은 없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냐 말냐를 할 때 이 사람이 한 연설입니다. 그 연설 중에 첫 번째 하면서 역사상에 이보다 더 부정한 전쟁은 없다. 영국의 자랑스러운 깃발이 마약 밀수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딱 부러지고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투표로 단지 9표 차이로 전쟁하는 걸로 끝납니다. 참 역사라는 건 웃기죠. 그래서 9표 차이로 이제 영국과 청나라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가 1830년 제가 연도를 안 볼게요. 1840년 이때쯤 됩니다만 35년 이렇게 될 겁니다.
연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것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영국이 했던 무역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무역을 했구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편전쟁 배경 해놓고 영국과 인도, 중국 삼각형 무역을 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영국은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려고 이쪽 인도의 상인들이 갖다 파는 걸로 했는데, 실제는 영국 자기네들도 하고요. 영국은 자기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동인도 회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찌감치 인도에서 그렇게 했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게 되면 부담된다. 그러니까 회사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는 이 동인도 회사가 군대도 갖고요. 그 다음에 치안 법률도 하고요. 경찰권도 다 갖고 있는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동인도 회사가 인도의 상인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어디는 광조에 가서 팔고, 팔았는 걸 가지고 다시 도자기나 비단을 들고 다시 영국으로는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는 삼각 무역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각 무역 형태로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꼼짝달싹하지 않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 많은 아편을 전부 다 바다에 쳐넣어 버렸으니까 가만 안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1840년 맞네요. 1840년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영국에서 가는 첫 번째 전기선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배가 여기에 투입됩니다. 이 전쟁에 투입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배가 나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돛을 이렇게 달고 가고, 이렇게 된 거였는데, 최초로 전기로 움직이는 네메시스라는 배 이름을 가진 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석탄 툭툭 떼고 연기가 풍풍 나기는 하는데, 이게 워낙 귀신같이 온단 말이에요. 중국인들이 봤을 때에. 뭔가 하면은 돛을 큼지막하게 올려가지고 바람을 타야 배가 움직이는데, 얘는 바람이 없더라도 지 혼자 움직이고 귀신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귀신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귀신선.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러면서도 귀신선이죠. 거기다가 이 대포가 중국이 갖고 있는 대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는 배도 큰 데다가 대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는 대포가 배에 그냥 막대기처럼 턱 해놔놓고 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대포를 쐈어요. 그런데 기술 발전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배를 돌리는 게 아니고 포신을 이렇게 돌리면서 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그럼 첨단 무기죠, 당시에는. 첨단 무기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비교가 안 되게 깨져버리는 거죠. 행편없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영국 배들이 마치 중국 배들을 추평무에 낙엽 쓰러뜨리면서 진격해가지고 양쯔강 대운하 지점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전장이라는 지점에서, 이 중요 지점이에요. 이 전장이라는 지점이요. 이렇게 해서 전장이 어떤 양쯔강에서 올라가는 중국 베이징으로 물류가 올라가는 물류 중심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점령해 버립니다. 영국은 그런 데 뛰어나죠. 어디가 포인트라는 걸 딱 잡고 그걸 딱 잡아버리면서 이제 물류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842년에 난징 조약을 맺습니다.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고요. 이 난징 조약 때에 광조를 비롯해서 상하이 등등 5개의 섬을 우리가 오픈한다, 이겁니다.
영감 그동안에 말씀드린 광조만 딱 해놔놓고 그 아주 그 허락받은 상인들만 외국 물건을 사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걸 없애버립니다. 그런 걸 없애면서 항구도 5개나 하게 되고요. 이때에 홍콩섬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홍콩섬을 이제 영국이 넘겨받습니다. 영국이 언제든지 홍콩섬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중국을 이렇게 저렇게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홍콩섬을 넘겨받게 되는 일이 첫 번째 1차 아편 전쟁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은 잘 그렇게 끝났을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편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영국이 뭘 좀 팔아보려면 중국 사람이 도무지 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5개 선만 열어라 했는 게 잘못됐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중국 운하를 통해서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운하를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건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 난징 조약으로는 안 돼. 새로운 조약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수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다행히 1856년에 에로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사실은요. 이렇게 됩니다. 밀항선입니다. 중국의 밀항선인데 이 밀항선들이 중국 정부의 단속을 피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밀항하고 이제 이러는데 자기네들을 속여야 되니까 이 중국 밴드도 그 영국 국기를 배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홍콩에 등록했다는 그 허위 선적 등록선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 배가 그 중국 관원께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이때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마침 그렇게 지네들이 영국도 아니면서 영국 국기를 걸어놨으니까 국기가 내려와서 땅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선상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상에 떨어졌는 영국 국기를 본 사람이 해리스 파크스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그쪽으로 파견되어 있는 영사죠. 영사가 그걸 보고 아니 대영주국의 신성한 국기를 이렇게 모욕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참 어렵죠. 처음에는 이 같은 차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2차 아편 전쟁은 영국 국기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2차 전쟁이 벌어질 때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영국도 머리를 씁니다. 우리만 들어가서 중국을 저렇게 할 게 아니고 프랑스 보고 같이 가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중국이 워낙 크잖아요. 중국을 다 휘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프랑스께 가자 그러니까 프랑스 너무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나폴레옹 3세였는데 이 나폴레옹 3세가 자기 이제 나폴레옹의 조카거든요. 자기가 왕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왕까지 오르기는 했는데 무슨 치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이같이 가만히 있는 사람께 와가지고 이 전쟁 같이 하자 이러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중에 아니나 다를까 또 희한하게 이때에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프랑스 신부인데 이 신부가 사프틀랭이라는 신부인데 이 사람이 청나라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신부를 그것도 포교 활동하는 신부를 그렇게 처형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 원수를 갚는다. 이렇게 하니까
프랑스에서도 보면 전쟁해야 된다. 원수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쟁하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군이 먼저 투입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2차 아편전쟁의 첫 시작인데 실패합니다. 실패하게 되는 게 너무 좀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중국은 또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또 이제 쳐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잘 준비하고 있을 때에 여기에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내보내는 장군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장군이 성격 림심이라는 이름도 좀 특이한 사람의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특이한가 하면은요. 이 사람은 몽골 사람인데 당시에 이 청나라에 상당히 전공을 많이 세운 그 장군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을 내세워 가지고 이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으로 들어오려 하던 사람들 뻘밭에서 완전 작살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 성격 림심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그 당시에 사진을 찍었는지 굉장히 사진이 흐릿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큰 전과를 세우기도 했고 또 이 사람이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1865년에 이제 전사하게 되는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역대 인물 초상화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다시 돌아갔던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그 소문을 들은 러시아하고 미국이 또 밥숟가락을 올라갑니다. 가만 보니까 지네들 가가지고 먹는데 우리도 같이 먹어야지. 당신은 제국주의 시대니까. 그렇게 해서 러시아,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입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군대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미국은 남북 전쟁이 막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는 형편도 아니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교관, 입만 가는 외교관은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외교관이 가고 또 러시아도 그 멀리까지 올 형편이 안 되니까 외교관 하나 보내가지고 입만 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같이 간다. 이렇게 해서 네 나라가 이제 중국을 들어가는 걸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때에 한마디로 박살 나버립니다. 왜 박살 나버리는가 하면은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는가 하면은 영국이나 프랑스가 갖고 들어오는 소총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당시의 소총은 화성총이라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사를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불을 총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면 화약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가 펑 터지게 되는 그런 방식의 총을 했다면은 이쪽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총이 나온단 말이에요. 총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이쪽에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쓰는 소총은 엎드려서 계속 쏠 수 있는 데 비해서 여기 화성총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불 붙여서 한 발 이렇게 들고 펑 터서 총알이 나갔단 말이에요. 다음 총을 할 때 인나 써야 됩니다. 인나 써가지고 또다시 화약 넣고 총구 속으로 넣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심 넣고 그렇게 해서 불 붙이고 이제 또다시 엎드려야 되거든요. 올라서서 인나 서서 그렇게 할 동안 또 상대편을 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듭니다. 우리가 졌다고 그렇게 하면서 손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그러면은
항상 뭐 전쟁이 끝나게 되면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때의 텐진 조약이 1858년에 맺게 되는데 요번엔 10개 항을 더 여는 겁니다. 이때까지 5개 항구를 열었다 했지 않습니까? 10개 항을 더 열고 그 다음에 기독교 포교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항목도 들어가고 또 무엇보다도 베이징에 각국 외교관이 상주하게 하는 겁니다. 말이 외교관이지 중국 하는 꼴 보고 가만 안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교관이 상주하게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조약이 맺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또 그 다음 사건이 1860년대에 일단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860년에 2만 명이 넘는 대규모 정예 군대네요. 그렇게 와서 여기를 박살내 놓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한마디로 막 그냥 벌벌 떨게 만들고 왕이 도망가 버립니다. 베이징에서 안 되겠다 해서 도망가면서 그 궁전인 원명궁이라는 궁전에 있었답니다. 이 궁전을 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여기에 들어가서 그 궁전을 아예 싹 불태워 버립니다. 참 그것도 참 대단하죠. 물론 당시 불태우기 전에 진귀한 예술품이지 이런 것들은 보물이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 불질러 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왕이 도망가야 되고 이런 형편이 되니까 이제 사기꾼이 들끓기 시작하는데 이 얘기도 들어보면 기도 안 찹니다.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이그나티예프라는 외교관인데 이 외교관이 아주 젊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이 젊은 외교관인데 이 외교관이 매우 약삭 빠른 친구였답니다. 이 약삭 빠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청나라 깨는 찾아가 가지고 친구인 척 합니다. 친구인 척 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영국과 프랑스 군대를 설득시켜서 당신네들이 이제 그 베이징에 돌아갈 수 있도록 베이징에서 철수해달라고 요청을 할 테니까 대신에 내게 중국의 저 북쪽 만주 그 있던 북쪽 소련을 접하고 있는 그쪽 지역들 그 지역의 땅을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이징을 빼앗겨서 있는 베이징을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겠다니까 그 말을 믿은 거죠. 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쪽 영국 프랑스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중첩자죠. 거기에 가가지고 이쪽 행편을 얘기해 주면서 더 강하게 압박하라고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자기 수도를 뺏긴 상태에서 왕이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860년에 그 당시에는 도망간 왕 대신에 도망간 왕의 동생이 대신으로 이제 서명합니다. 서명해 주는데 그 서명이 그야말로 사기꾼에 당해가지고 서명해 준 그 서명입니다. 이름은 베이징 조약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인가 하면은요, 그 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 땅을 그냥 떼줘 버립니다. 그래서 참 그거 보면 참 웃기죠. 역사라는 게. 이렇게까지 사기꾼에게 뺏겨가지고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제일 위에 파란색으로
짙은 파란색으로 는 게 지금 러시아죠. 당시는 소련인데 이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가 국경이 제일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국경이 있었는데 이 국경을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데 여 밑에 황색 줄 쳐진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 좀 더 짙은 황색 줄 쳐진 것. 이 땅들을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자그마치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 크기의 땅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이렇게 큰 땅인데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이 러시아가 이쪽 부동의 항구, 이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을 얻어냅니다. 바로 북한 여 위쪽이죠. 여기, 그죠? 여기를 얻어내는 게 이때에 얻어냅니다. 그래서 참 엄청나게 귀중한 거죠. 여기는 얼지 않는 땅을 얻게 됐으니까 엄청난 일인데 이게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땅을 내준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베이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약이라는 걸로 그렇게 땅을 내주게 되는 경우였고요. 거기에 또 미국입니다. 미국도 입만 갔다 했습니다. 입만 가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베이징의 외국 그 대사가 갈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국도 들어갈 뿐더러 미국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네 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최혜국 대우를 해주라 이 얘기입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하고 중국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편 또는 이런 거 뭐 수입하든지 관세를 몇 %로 한다.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프랑스나 러시아나 미국계 같이 다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한 뭉텅이로.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어떤 식이 되어버렸는가 하면은 안 그래도 비슬비슬 영국께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네 나라께 당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나라께 이제 당하게 네 나라께 동시에 당하면서 특히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하여간 엄청 뺏어갈 수 있는 거는 다 뺏어가죠. 그래서 물론 요 전례가 나중에 구한말 우리나라에도 넘어옵니다. 어떻든 자기 나라에 힘이 없을 때에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내에서는 이제 이런 반성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이 낡은 전통에만 있어가지고 세계의 흐름을 못 읽고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가 우리가 바보짓 했다. 군함이라든지 저자들이 갖고 있는 대포라든지 총이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무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사람만 많으면 뭐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뼈저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서양의 기술과 무기 제조법, 과학 이런 거를 나라가 배우자. 그렇게 해서 자강운동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중국 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양무운동 이렇게 돼 자강운동 이렇게 되는 말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중국이 우리 세계의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엄청난 대가를 내놓으면서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제정서 속에 우리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아픈 전쟁이라는 아픔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큰 교훈을 얻죠. 비싼 돈을 내고 이제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는요, 항상 첫 출발은 작은 거에서 아까 말씀 이 홍차에서 비롯됐다지 않습니까? 홍차에서 비롯돼 가지고 이같이 어마어마한 한 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국이 세계 이건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왜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나침판이라든지 뭐 인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서양 자기네들은 없었거든요. 그런 뛰어난 기술이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쭉 해오던 비단, 그다음에 도자기 뭐 이런 기술들이 워낙 앞서 있으니까 이 서양 사람들 생각은 중국이 항상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붙어보니까 이 종이 호랑이인 거라. 그래서 이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그야말로 신생국이거든요. 그야말로 100년도 안 된 나라의 사람들조차도 이제 중국을 짓밟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는, 미국도 당겨요. 뭐 러시아는 오래됐으니까, 소련은 오래됐으니까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서양 세력이 단체로 들어온 겁니다. 단체로 들어와서 중국을 그야말로 막 박살을 내버리는 게 이 아편 전쟁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은 왜 서양에 대해서 저같이 뭐랄까 반감이 심할까? 이런 생각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아편 전쟁으로 당한 상처가 워낙 커서 항상 서양이라 그러면은 제국주의, 서양 이꼴 제국주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이라 그러면은 마구 힘없는 사람을 뺏어가서 지네들이 마음대로 하는 제국주의라는 게 같은 등식이 이루어진다 할까요? 이런 방식으로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제국주의에 대해서 물론 일본이 제국주의 행세를 하려 했죠. 실제 제국주의는 아니지만은 일본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우리도 서양 저 나라처럼 제국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들은 아시아에 있지만은 아시아에 있지 않고 자기네들은 서양에 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국주의가 끝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되면서 제국주의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때에는 일본 통치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꼴보기설은 일본 저것도 제국주의 아닌데 저기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낯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께는 제국주의가 그렇게 나쁘게 인식이 안 됐어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왜 우리는 제국주의가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역사적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지네들 잘하고 있었는데 청나라 역시 세계 최고의 나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국주의들이 와가지고 왕창 박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제국주의 반감을 가지고 있죠. 서양이라면 다 싫다는 거야. 딱 한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첨단 뭘 배우는 거는 배울까. 그 외에는 무조건 안 하려는 게 이 중국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역사가 현재 오늘날 미치는 영향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영향들이 서로 미쳐진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두운 역사죠. 참 안타까운 역사고요. 그러나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이 일 가운데서 다행히 중국이 깨우치기 시작했고 또 이후부터 이제 중국이 칼을 갈기 시작했죠. 사실은요. 그 칼을 갈기 시작해가지고 온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뭡니까? 미국이 세계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기에 중국이 나도 하면서 숟가락을 같이 얹으려 그러죠. 나도 세계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정말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많은 의문을 갖죠. 왜 많은 의문을 갖는가 하면요. 돈만 많다고 여러분 동네에서 부자 행세하는 사람 존경하나요? 오히려 욕먹습니다. 없는 놈이 그러면은 괜찮은데 돈 많은 사람이 돈만 있고 다른 것 없이 머리가 텅텅 비고 하는 행세가 꼴불견일 때에 더 욕먹는 게 부자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형태가 아닌가. 머리가 비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정신문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이끌 거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미국은 있었나요? 예, 미국은 있었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유, 뭡니까? 인권. 이런 미국이 귀중하게 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내놔도 누구든지 맞아. 자유야, 인권이야. 또 그 다음에 개척정신 뭐 이런 거라든지 뚜렷한 그거를 미국이 제시하면서 세계를 끌고 왔거든요. 중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정신 없이 돈만 가지고 세계에서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중국 내에서의 브레인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다 분석했습니다. 워낙 인구들이 많으니까 똑똑한 인구들도 많거든요, 중국에. 그거를 다 분석해서 미국이 이같이 세계의 주축국으로 가다가 지금 넘어진다든지 지금 힘 빠지고 있는 원인은 뭘까를 분석해낸 겁니다. 그 분석해내는 것 중에 미국은 너무 물질과 돈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거를 반성하면서 우리 중국이 하면 저런 식으로 안 하겠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뭘 내놓을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볼 텐데요. 얘기는 아편전쟁. 이같이 홍차 한 잔에서부터 시작됐다 해도 큰 얘기가 아닐 정도로 요즘은 뭐 마실 것도 많고 그러긴 한데, 홍차 뭐 그렇게 해서 다 안 마시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특히 구라파 영국이든지 이런 쪽에서는요, 동양에 대한 좀 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마시는 차야 이렇게 하면서 마셔보니까 맛도 좋은데다가 더 좋은 게 뭔가 정신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카페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카페인 때문에 정신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오만 약으로도 쓰고요. 약국에서 홍차 팔고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홍차가 영국에서 어떤 무슨 수준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것. 그러면서 온 영국인이 다 마시는 홍차로 되어지면서 결국은 이 홍차 때문에 무역 불균형이 일어났고, 이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영국이 사용했던 꼼수죠. 우리가 편을 우리 손으로 팔지 말고 그러면은 이쪽 인도 이 사람들 손에 쥐어져 가지고 중국에 팔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편을 팔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편이 뭐 어마어마하게 중국에서 퍼져나가는, 영국에서 아편 퍼져나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담배에 태우기 시작하면서 아편의 중독성이 매우 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중국이 주저앉게 될 정도로 아편이 이제 심하게 되거든요. 젊은 남자들이 일하러 가지 않고 아편 때 먹고 눈은 휑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라든지, 신문이 아니고 사진들 이렇게 보니까 참 딱하다. 이 사람들이 이 아편의 폐해를 모르고 이러다가 이 꼴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그거를 견디다 못한 당시에 청나라는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주 강하게 그걸 내려 누르다 보니까 결국은 전쟁으로 일어났고, 그게 1차 아편전쟁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1차 아편전쟁 했는데 아편은 마음대로 팔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국 물건을 별로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물건을 팔고 싶어서 항구를 더 많이, 10개 항구를 더 많이 개항시킨 게 2차입니다. 거기다가 2차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동네 깡패 할 때 지 혼자 가서 깡패가 이런 게 있나요? 꼭 보면 똘마니들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똘마니를 데리고 가서 니네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절단 내놓을 기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죠. 그게 2차 아편전쟁이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은 완전히 박살나버리죠. 그게 오늘 전체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연휴가 시작되거나 연휴 속에 있을 경우에 토요일 날 방송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은 화요일 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모비디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